클락 스피드를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클락 스피드와 여기 있는 클락 스피드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 다른 하드웨어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일종의 이제 클락 스피드를 맞출 수 있는 그거는 하드웨어는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실레이터가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분할을 했을 때 똑같은 클락을 가져간다는 거는 가능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클락 스피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클락 미스매치도 그렇고 실시간 동기화도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게 다르죠. 그죠? 여기서 가지는 시간과 노드 A가 가진 시간과 노드 B가 가지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 같으려면 항상 시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 시간이랑 네 시간을 계속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동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동기 시스템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DMA 같이 옛날에 이제 기지국이 있다 그러면 기지국에 이제 주로 이제 GP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기화 되거든요. 다른 기지국들도 같이 이제 GPS 기반으로 동기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지국은 이제 단말한테 이제 계속 뭐 페이징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얘네를 계속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계속 동기화를 맞춰줍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라나 동기화 시스템을 유지를 시키는 게 이제 뭐 이런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시스템. 뭐라 그러냐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말들이 동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동기를 맞출 필요가 없죠, 그죠? 뭐냐면은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다가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이더넷 자체는 이러한 마스터 컨트롤러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앞에서 터폴로지에서 봤듯이 이더넷은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에요.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맞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 각자 다른 시간대 여기서 동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가 시간 동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클락 스피드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거는 요 프레임 엠블의 요 토글링 되는 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X가 소위 말해서 시간 클락 스피드 패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가지고 네 시간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7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요 클락에 맞춰가지고 노드 B에서도 이 주기를 가지고 똑같이 클락을 맞추게 됩니다. 맞춰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제 클락이 내려올 때 내려오게끔 정확하게 동기를 맞춰주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 주기를 가지고 디모듈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10, 10, 10을 디모듈레이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블은 뭐 이게 링크 계층 프레임에 있어가지고 L2의 어떤 헤더 정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물리계층입니다. 물리계층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싱크를 맞춘다던가 뭐 이런 클락 레이스를 맞춘다던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L2에 포함되어 있는 패턴이긴 해도 데이터 패턴이긴 해도 실제로 그걸 쓰는 것은 L1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 앞에서 주소를 얘기했는데 이 하드웨어, 이더넷 하드웨어 주소는 6바이트, 6바이트고 그리고 타입 아까 얘기했고 뭐 IP만 있는 게 아니라 뭐 IPX 뭐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옛날에 이제 스타 크래프트 뭐 이런 옛날 게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PC방 안에서 친구들끼리 많이 했죠. 요즘에 저는 롤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PC방 내에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서버 접속해서 뭐 프라이빗하게 이제 뭔가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게임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무슨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서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이 PC방 내에서 PC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요즘에? 게임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PC방 내에서 이제 해당 뭐 롤이면 롤, 뭐 스타면 스타 뭐 들어가서 할 텐데 이 초창기에는 이 그걸 이제 스타크래프트에는 배틀넷이라고 그 배틀넷에 안 들어가고 이 IPX 이제 처음에 이제 그뭐 스타 실행시키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타 실행시키면은 접속을 IP가 아니라 IPX로 할 수가 있어요. IPX. IPX로 하면은 이 PC방 내부 그러니까 랜이죠, 랜. 랜에 이 열려 있는 그 방,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게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개설한 방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IPX 프로토콜 써서 그 블리자드에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것들 썼던 기억이 있는데 워낙 안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게 노블이라는 회사가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여러분들이 안 익숙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 노벨이 그 인텔이 인수했어요. 인텔이. 그래서 인텔 하에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그 네트워크 회사였다. 그리고 이제 애플톡 이것도 이제 그 애플이 만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아는 그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PC 많이 만들었잖아요. PC 많이 만들면서 이제 자기네들 뭐 프린트나 스캐너도 있고 자기 그 이제 여러 가지 홈 디바이스들이 많죠, 그죠? 애플이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애플톡. 애플은 자기네들을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애플은 옛날부터 약간 조금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그 못 들어오게 배리어를 치는 게 얘네들이 어떤 좀 오픈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약간 그런 어떤 DNA가 있어가지고 얘네는 좀 애플도 자체 IP CRC 뒤에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CRC 뭐 UDP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같은 내용인데 이거 이제 디텍션이에요. 디텍션. 코렉션 없습니다. 코렉션 없고 디텍션이다. 뭐 같은 내용. 뭐 페르티 책 요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전송 계층에서. 그래서 뭐 싱글 페르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홀수냐 짝수냐 가지고 이제 홀수 짝수 투 디멘전을 하려면 뭐 홀수 짝수를 이제 투 디멘전 이제 뭐 CRC 대부분 CRC 쓰는데 이제 요거 이제 사이클릭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이클릭하게 하냐?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기. 그래서 나머지를 잉여빗을 여기다 붙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G 제너레이터 자체는 이제 뭐 오픈이고 퍼블릭하게 돼 있고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고 이제 이 뒤에 이제 CRC가 붙게 되는데 나눕니다 이거 폴리노미 나누.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은 이제 그 요거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요 제너레이터의 n 멀티플라이로 되는데 그게 이 두 개 합쳐진 XOR야 되는 리던던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나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11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0으로 떨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갖다가 요 이제 앞에 데이터에다가 XOR 해가지고 리던던시 붙여놓으면
G로 나눠주면은 이제 뭐가 된다? 나머지가 R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받는 애가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게 0이 오네 이러면 에러가 없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1 이렇게 하나씩 남으면은 뭐가 에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이클릭하게 간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사이클하게 겹치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비트가 또 뒤에 실리고 또 뒤에 실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사이클릭하게. 뭐 아이디어가 좋죠. 그죠? 앞에 있는 뭐 이러한 그냥 이게 굉장히 인투이티브하자, 직관적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거보다는 뭐 오히려 훨씬 더 비트 수는 줄일 수 있고, 계속 자리수에 따라 가지고 오류를 주변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컨볼루션의 아이디어인 거죠. 앞 뒤에 비트 관계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넷의 특징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어, unreliable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에러 코렉션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음, 에러 디텍션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RDT가 되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리트랜스미션이 필요한 거죠, 그죠? 리트랜스미션이 필요한데, 뭐 기본적으로 이거에 뭐 유선 같은 데에서는 아예 구현을 안 해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리 일라이브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TCP 같은 경우에 커넥션이 있잖아요.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죠?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RDT를 뭐 인 오더 플로우 컨트롤도 하고 막 하는데, 얘네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넥션이 없어요. 커넥션이 없고, 이게 이제 커넥션이 있다 없다를 이제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좀 뭐 TCP도 실제로 커넥션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컨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넥션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TCP 커넥션이다 이러면 이제 뭐 엔드 호스트가 이렇게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뭐 라우터들이 이제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를 따라가는 라우터들이 있는데, 커넥션이란 게 이게 뭐 진짜 여기에 진짜 무슨 선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이쪽 TCP와 이쪽 TCP 사이에 연결에 관한 뭐가 있다?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문맥. 그래서 이제 뭐 이 컨텍스트가 포함하는 거는 이제 뭐 보낸 시퀀스 넘버, 그리고 에크한 시퀀스 넘버, 우리가 TCP 이제 지금 숙제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퀀스 넘버와 에크 넘버 뭐 이게 들어가 있는 건 이게 다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TCP 오픈 상태냐, 뭐 B는 받은 상태냐,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주요한 거는 RDT에 대한 이 컨텍스트,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샌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컨제스션 윈도우랑, 그리고 이제 리시브 관련해서는 이제 플로우 컨트롤 버퍼, 리시브 윈도우, 이 두 개가 가지고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커넥션의 의미입니다, 그죠? 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 이 정보가 없어지면은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커넥션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뭐 이 링크 계층에는 그런 커넥션이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두 개만, 두 개만 이렇게 TP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연결이 커넥션이 있네. AB와 커넥션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구조에서 A와 이게 B가 있다면 어때요? A와 B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얘가 뭔가를 보냈을 때 어떻게 하면은 A만 받을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B가 보내면 어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선으로 된 모든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류가 얘가 전기적 신호로 보냈는데 전류는 아무 때나 다 흐르는 거잖아요. 연결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다 퍼지는 겁니다. 그죠? 또는 뭐 플로딩이라고도 신호가 흘러간다 해서 그 뭐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로우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스트림이 이 개천을 따라 가지고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스트림이 흘러가는 게 이게 플로우잖아요. 흐름이 있는 거죠. 플루딩이라는 건 이게 범람이에요. 홍수예요, 홍수. 뭐냐면은 특정 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넘쳐서 아무 때나 다 가는 거예요. 예, 브로드캐스트 된다 또는 플루딩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루딩. 그래서 다 넘쳐가지고 막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는 연결이란 게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A, B 사이에 연결을 만들려면 TCP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콘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콘텍스트. A, B 사이에. 너랑 나랑 뭔가 서로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만들어 놓자.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만들자. 이래야지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넷은 그런 것 자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게 무슨 물리적인 연결이 있냐 없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ATM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앞서 얘기했듯이 ATM은 커넥션 오리엔티드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ATM이라고 하는 L2 기술이. 이것도 말 그대로 이런 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컨텍스트. 자,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nreliable하다. 다시 말해서 리트랜스미션 스킴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액렉이 없고 뭐 앞에서 봤던 우리가 RDT에서 RTO 같은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CP 같은 이제 RDT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L2 이더넷은 RDT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L2 이더넷은 RDT가 없죠. 하지만 다른 L2에서는 RDT가 있다. 뒤쪽에 가서 이제 뭐 무선화 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냥 이제 그 디스카드 시키는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릴라이빌리티는 이제 TCP 같은 하이어 레이어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대신에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맥이 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과 같이 이제 브로드캐스트 채널. 우리가 플로딩 채널에서 이제 링크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대표적인 게 뭐 CSMA, CD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링크 레이어의 이제 이더넷의 대표적인 이제 기술이 802.3 스탠다드. 이게 이제 IEEE 표준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대부분 인터넷 프로토콜이 IETF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TF RFC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넷 스택입니다. 그죠? 프로토콜 스택. 근데 이 이더넷은 보시다시피 IEEE에서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신이 다르죠. 그죠? 출신이 다릅니다. 얘랑 얘 출신이. 표준 단지 출신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약간 이제 요 자체는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랜 기술에 기반한 것이고, 얘들은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태동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이라는 거는 인터넷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링크 레이어에 대한 기술을 찾아보시려면은 IEEE나 다른 표준 스페시피케이션을 봐야 된다. 피지컬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의해놓은 랜 기술이, 이더넷 기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랜이 처음에 2.3을 한 데 70년대예요, 70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25년이니까 거의 한 50년,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이제 뭐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지금 40기가 아니라 지금 속도가 테라급입니다. 테라 bps. 테라 단위로 지금 속도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슬라이드도 좀 옛날 겁니다. 이것도 지금 뭐 몇 년도 슬라이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건 18년도 슬라이드에 맞는데 이게 책이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여하튼 이 그 지금은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40기가 bps만 해도 좀 빠르긴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뭐 사실은 1기가 보다 작거나 같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일 거고 10기가 정도 올라가도 거의 코어입니다, 코어. 음, 그래서 일부 회사망이 이제 백본이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약간 테라 정도라고 얘기한 거는 일반 회사라기보다는 거의 ISP급 대형 회사들이나 또는 뭐 구글 데이터 센터 정도에서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정도에서 아마 이 테라급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요 랜 표준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매니라고 돼 있지만 표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몇 가지 표준을 긁어다 놨는데 어떤 표준들이 있나 보면은 각각 이제 전송 기술에 따른 표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T자로 된 거는 이제 뭐 트위스트 페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저희 뭐라 그래야 되나 요 캐테고리가 후냐, 호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SX 이렇게 S로 된 거는 저기 파이버 광을 얘기를 하는 그래서 광 이렇게 죄송합니다. X로 된 게 광인가 보다. XX 광. 그래서 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표준이다. 전송 계층이. 그러니까 물리 전송 계층.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속도예요, 속도. 100이면 100메가 얘기하는 100메가 베이스다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제 L1 미디어 표준, L1 피지컬 레이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뒤에 분류가.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액세스 맥이죠, 맥. 앞에서 얘기했던 MAC 멀티플 액세스 컨트롤 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링크 레이어의 주요 기능은 이제 맥인데 아, 앞에서 이미 또 얘기를 했듯이 두 개의 형태의 링크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P2P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다이얼업 서비스를 위한 PPP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 이 PPP를
이제 옛날에는 엄청 많이 썼어요. 옛날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보다시피 다이얼업 하니까 이거 다이얼업 어디서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옛날 전화기를 의미하는 거죠. 다이얼업, 빙글빙글 돌리는 다이얼업. 지금은 없어진. 그러니까 다이얼업이라는 게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버튼을 돌려가지고 만드는 그 전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망입니다. 전화망. 옛날 전화망을 보면 집에 이제 이 전화기가 있죠. 뭐 이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화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전화선을 이제 집에다 연결시켜 준 게 이제 쭉 가보면 이제 로컬 오피스, 뭐 KT 로컬 오피스 같은데 이제 어디다 연결이 돼 있냐면 이제 그 이 집중 뭐 이게 받아가지고 이제 뭐 처리해주는 다이얼을 번호 해석해주고 하는데 그 기계에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1차적으로 이제 그 뭐냐 뭐 번호 해석도 해주고 음성 분석도 해주고 뭐 요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폭도 해주고 뭐 요런 기능을 하는 이제 요 뭐라 해야 되나 스위치죠 일종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P2P입니다. P2P 스위치 투 스위치입니다. 그죠? 이제 요 사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포인트 포인트예요. 이게 미디어로 누가 공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집 전화선은 바로 이렇게 특정 그 엔드 터미널에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른 집 전화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집에도 전화기가 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식이죠. 그죠? 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컴퓨터로 쓰기 위해서 이제 아까 같이 브릿지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모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 PC를 이제 PC 통신, 하이텔, 뭐 나우누리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많이 썼었죠, 그죠?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PP인데 이때 썼던 프로토콜이 PPP 프로토콜이에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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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 그래서 PP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 그래서 PPP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P 프로토콜은 뭐 이게 단일 이제 뭐 간단하게 이게 진짜 PPP 어떻게 생겼냐면 프레이밍만 있어요. 앞쪽 뒤쪽. 그래서 헤더 테일만 이게 딱 그 프레임블만 딱 있는데 진짜 프레이밍이. 근데 여기 PPP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컨트롤 프로토콜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접속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뭐 계정 정보도 있고 또 패스워드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챗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과금 프로토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여기에 PPP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게 옛날 거죠, 진짜. 음, 소위 말해서 전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다. 근데 지금 또 이걸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걸 어디다 쓰냐? 혹시 이게 PPP 프로토콜 써본 사람은 있어요? 아무도 안 써봤어요. 이게 아주 일부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왜냐면 PPP 이 지금 서버 자체가 이제 요즘 거의 없어져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 VPN으로 엄청 많이 썼습니다. VPN.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포인트 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인터넷을 보통 다 걸쳐 가잖아요. 인터넷을 거쳐 가는데 IP 위에다가 IP 프로토콜 위에 L3면 IP잖아요. 이 뭐 이더넷 있고 우리가 쓰는 게 뭐 L1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스택이죠, 그죠? 근데 이 위에다가 PPP를 올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요렇게 올리면은 내 PC에서 어디에다가 이제 이게 회사예요. 엔터프라이즈 PPP 서버가 있습니다. PPP 서버. 요런 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이 사이에 내 컴퓨터와 이 사이에 이 IP 오버 PPP로 IP 위에다가 PPP를 올려가지고 L2를 새로운 L2를 만드는 겁니다. L2죠. 여기는 인터넷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PPP를 만들고 이 위에다가 다시 이제 IP를 다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IP는 내부망의 DHCP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죠? IP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접속을 해서 내부망의 자원을 쓰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보통 이제 ERP를 많이 쓰겠죠. 그죠? ERP를 써가지고 뭐 여기 이제 위에다가 TCP 그리고 이제 위에 뭐 HTTP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ERP 뭐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망을 쓰는 이제 사설망을 이게 사설망이죠. 사설 이제 엔터프라이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접속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책 같은 걸로 인증해가지고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관계자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VPN이죠, 그죠? VPN, 그죠? 그래서 이 VPN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PPP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IP색이나 뭐 다른 프로토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방식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과거 주로 이제 이게 어느 쪽이냐면 금융권, 은행이라든가 뭐 기타 옛날 그런 데는 초기 이제 이런 어떤 VPN 서비스가 많이 필요했던 데가 조금 이제 그 내부망과 외부망을 단절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장. 그게 대표적인 가장 큰 데가 금융권이에요. 금융권. 금융권의 보안의 가장 기본은 이제 내부 외부망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요런 데는 이제 PPP를 많이 쓰고 있겠죠. 과거에 설치를 해놨고 뭐 굳이 업데이트 안 하고 잘 쓰고 있다 이러면은 뭐 아직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신규로 하는 데는 좀 많이 쓰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링크 토폴로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쉐어드 미디어입니다. 쉐어드 미디어. 그래서 이렇게 공유, 유선 쉐어드, 무선 쉐어드, 세틀라이트 무선 쉐어드 뭐 이런 개념의 이제 쉐어드 미디어. 그래서 뭐 오늘 배우는 이더넷이라든가 뭐 HFC 그리고 와이스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쉐어드 미디어입니다. 자, 이 쉐어드 미디엄에서 어떤 식으로 MEC를 할 건가? 라는 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사이버 캠퍼스에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